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체육 3차 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의 키워드는 영양, 음식입니다. 네, 다시 청담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수업, 영양, 즉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우리가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먹는 걸 잘 못 먹으면은 말짱 깡이에요, 깡. 그래서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 100%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운동이 몇 프로, 음식이 몇 프로일까요? 몇 대 몇일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집에서. 운동이 더 중요할까요? 음식이 더 중요할까요? 정답은 음식입니다. 음식. 그래서 보통 몸을 가꾸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음식이 8, 운동이 2입니다. 2. 8대 2예요. 그만큼 음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어떤 걸 어떻게 먹어야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뭘 먹지 말아야 될까? 뭘 더 먹어야 될까?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내 몸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은 첫 번째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일단 칼로리. 칼로리가 뭔가요? 칼로리는 음식 영양을 측정하는 단위예요. 단위. 여기 칼로리죠. 근데 여기 단위를 보면 킬로칼로리라고 써 있죠. 보통 이 킬로는 이제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음식이 몇 칼로리다 하는 얘기는 킬로칼로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음식마다 다 칼로리가 다르겠죠. 그래서 쌤이 여기 통조림 하나를 갖고 왔는데 웬만한 음식 다에 이 칼로리가 적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닭가슴살 통조림인데 여기 보면은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90g에 60칼로리. 이걸 다 먹으면 60칼로리가 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대사량. 기초대사량은 뭘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아무것도 에너지 소비를 안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침대에 그냥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어요. 누워있으면은 에너지가 쓰이지 않겠죠. 하지만 에너지가 쓰여요. 어디가 쓰일까? 심장도 뛸 거고, 내장 기관도 움직일 거고, 근육도 수축 이완을 계속 합니다. 뇌도 계속 돌아가고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뭐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소비되는 에너지량이랍니다. 양.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어릴 때는 기초대사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별로 활동도 별로 안 했는데 에너지를 계속 쏟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초대사량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이 심장 박동도, 심박수도 되게 이렇게 좀 작아지고 근육 수축도 이게 몸 자체가 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노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초대사량이 높겠지만 나중에 건강관리를 안 하면은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떨어져.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쓰는 에너지가 커질까요? 적어질까요? 작아지겠죠. 그렇죠? 기초대사량이 작아지면은 에너지를 안 쓰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다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기초대사량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얘기해보세요. 어렸을 때는 기초대사량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아직 어리죠. 기초대사량이 크면은 기본적으로 소비되는 에너지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맞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좀 많이 먹어도 기본적으로 쓰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살이 잘 찌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권장 섭취량. 우리가 하루에 몇 칼로리를 먹는 게 좋을 것인가? 보면은 쌤이 이제 조사를 해왔는데
자, 이제 표가 쫙 나갈 겁니다. 보면은, 자, 나이, 남자, 여자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은, 지금 중1인, 14세죠. 14세. 14세니까, 보세요. 12세에서 14세는 남자 2,500칼로리. 하루에 우리가 권장 섭취량이 2,500칼로리. 그 다음에 여자는 2,000칼로리. 2,000칼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몇 끼를 먹죠? 네, 3끼를 먹습니다. 3끼.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 한 끼에 800칼로리 살짝 넘게 먹어야 되고, 여학생들은 700칼로리 살짝 낮게 먹는 게 우리나라 12세에서 14세의 청소년들의 권장 섭취량입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머리에 가지고 수업에 들어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말했던 거, 음식의 영양 측정 단위, 칼로리, 그 다음에 기초대사량,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에너지, 쓰이는 에너지, 그 다음에 하루 우리가 권장 섭취량, 이 세 가지를 기억에 두고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영양입니다. 함차시고요. 보면은 여기에 탄수화물 들어봤겠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습니다. 지방.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무슨 영양소라고 하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맞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영양소를 3대 영양소로 합니다. 3대 영양소. 3대 영양소. 왜 3대냐?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3대 영양소. 이 밖에도 뭐 식이섬, 무기질, 뭐 비타민, 뭐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배울 거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영양소, 탄단치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을 보면 1차 에너지원. 그래서 우리가 뭐 운동을 하거나, 뭐 길을 걷거나, 뛰거나, 무슨 신체 활동을 할 때 첫 번째로 쓰이는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탄수화물이 먼저 쓰인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탄수화물 1g당 4칼로리의 에너지가 쓰인다는 거예요. 1kg, 우리가 탄수화물 1g을 먹으면은 4칼로리의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탄수화물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는데 우리가 활동을 안 해요. 활동을 하면은 안타깝게도 지방으로 바뀌어야 해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방. 그러면은 이제 살이 찌겠죠? 살이 찌겠죠. 왜 탄수화물 먹었으면은 어느 정도의 신체 활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 우리가 매일 먹는 쌀, 밥, 그 다음에 고구마, 또 감자도, 그 다음에 바나나, 그 다음에 각종 면, 이런 것들이 다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그래서 쌀, 고구마, 뭐 감자, 바나나는 좋은 탄수화물인데, 이 면은 좀 안 좋은 탄수화물. 좀 우리가 뭐 어떤 국수나 뭐 라면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탄수화물은 쌀, 고구마, 바나나, 감자 이런 쪽을 섭취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뭐 가끔씩 뭐 면을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주가 되면 안 되겠죠. 이 쌀, 고구마, 감자, 바나나가 주가 돼야 되고, 가끔씩 별식으로 뭐 비빔국수나 뭐 멸치국수나 뭐 라면이나 이렇게 먹어도 됐는데 가끔씩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탄수화물 됐죠? 그 다음에 단백질. 단백질은 한마디로 고기예요. 고기. 여러 가지 고기가 있죠. 우리나라 유명한 한우, 삼겹살, 목살 등등등 닭고기도. 그 다음에 그러면 단백질 어떤 기능을 하느냐? 세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근육을 만들고, 머리카락 등등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먹어야지 근육이 생기고 세포들이 막 생기면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단백질을 1g 먹었을 때 우리는 4칼로리의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키로는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4칼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 성장기, 여러분들 키 성장에 있어서 진짜 중요해요. 단백질. 고기는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포, 근육, 키가 크려면은 단백질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 닭가슴살, 그 다음에 달걀, 두부,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고, 어떤 것들이 좀 안 좋을까요? 어떤 것들이 고기 중에서 좀 비계 많은 거, 지방, 비계 덩어리 많은 거 있죠. 그런 게 좀 안 좋은 삼겹살 같은 거. 근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걸 먹되 가끔씩 삼겹살도 먹어주고, 자주는 먹으면 안 되지만 가끔씩 먹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지방입니다. 지방은 보통 저장된대요. 저장. 쌤도 요즘에 좀 운동을 좀 덜해서 지금 뱃살이 나왔어. 뱃살이. 그래서 주로 저장이 돼. 쓰이지 않고 저장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쓰이는 게 뭘까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탄수화물이고, 자, 지방은 주로 저장이 되는, 탄수화물이 고갈되면은 뭐가 쓰일까요? 이제 지방이 쓰이는 겁니다. 지방이. 그래서 어느 정도 운동을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좀 길게 해야지 처음에는 탄수화물이 쓰이고 그 다음에 지방을 쓰이겠죠. 그러면서 내 몸에 있는 지방을 걷어내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은 1g당 이거는 높아요. 9칼로리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은 4칼로리였는데 지방은 9칼로리.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3대 영양소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진짜 힘들 때 지방이 있어야 에너지를 쓸 수 있겠죠. 근데 너무 지방을 많이 먹어버리면은 이제 비만이 오는 겁니다. 비만. 이제 보니까 쌤이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미국의 성인 40에서 45%의 성인이 비만이래. 비만. 미국 주식이 뭔가요? 뭐 많이 먹나요? 패스트푸드, 햄버거, 피자, 치킨, 그런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데, 많이 먹으면 많이 찔 수밖에 없죠. 그만큼 운동도 해야 되는데 운동도 안 하고 먹기만 하면은 이렇게 비만이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음식을 조절하지 않으면은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몇 대 몇이었죠? 음식이 8, 운동이 2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래서 운동을 기본적으로 하되 음식이 정말 중요해요. 음식이.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음식들을 소개해주면서 먹는 방법,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음식 소개도 해주면서 어떻게 먹을 것인가, 맛있게 먹는 방법,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앞에 이제 음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방금 선생님이 설명해 주었던 대로 3대 영양소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일단 음식 소개부터 하자면은 여기서 달걀, 여러분들 아는 달걀, 그 다음에 마트나 흔히 파는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파는 닭가슴살, 그 다음에 닭가슴살은 조리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바로 먹을 수 있는 닭가슴살 통조림. 그 다음에 여기 두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나. 그 다음에 고구마 있고요. 요즘에 고구마도 마트나 편의점에서 다 구워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쌤이 어제 샀는데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한국인의 힘, 김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진짜 너무 좋아하는, 쌤도 좋아하는데요. 치킨, 신우님 2조각. 그 다음에 요새 수제 햄버거 집이 되게 많이 생겼는데 햄버거. 그 다음에 진짜 치즈 잔뜩 토핑해가지고 먹으면 맛있는 피자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유, 우리 성장을 돕는 우유. 그 다음에
치킨 먹다가 콜라 한번 탁 들이키면 그 상쾌함, 청량감, 콜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영양소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지방. 그래서 탄수화물, 쌤이 이제 소개를 해줬는데 이 중에서 탄수화물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맞췄나요? 첫 번째, 탄수화물, 바나나, 그 다음에 고구마, 그 다음에 여기 이 패스트푸드 여기 빵 있죠, 빵. 이것도 탄수화물. 여기 피자에서도 여기 도우라고 하죠, 밑에 있는 게. 이것도 탄수화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백질 뭐가 있나요? 아까 다 설명했는데, 첫 번째로 닭가슴살, 그 다음에 달걀, 그 다음에 닭가슴살 통조림, 그 다음에 두부도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그 다음에 여기 햄버거와 치킨의 안에 있는 고기들 있죠. 고기들. 이것도 이제 단백질이 되겠죠. 단백질이. 그 다음에 지방 어디 있냐? 지방은 쌤이 따로 준비했어요. 지방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피트니스나 이런 데 나가서 운동 처방을 받게 되면은 회원님은 지방 몇 킬로그램을 빼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럼 이게 몇 킬로일까요? (1kg인데) 1kg. 여러분이 지방 1kg가 쪘다. 그럼 이게 여기 배에 탁 붙는 거예요. 만약에 2kg가 쪘다. 팡팡. 2개 붙는 거고, 3kg 쪘다. 팡팡. 팡. 이렇게 붙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체중이 늘어나면서 체중이 늘어나면 관절도 약해지고, 왜냐면은 이제 무게가 견디질 못하니까. 그래서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원인. 그래서 우리가 이 지방을 적게 먹고 적절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지 우리가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방을 걷어내 보자고요. 일단 조리를 하겠습니다. 조리. 첫 번째, 닭가슴살. 닭가슴살을 삶은 물에, 쌤이 여기 버너에 이렇게 물을 데펴놨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냥 조리가 되는 동안 한번 다른 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치킨이나 햄버거나 피자를, 콜라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냐면 선생님도 가끔씩 치킨, 피자, 햄버거, 콜라 먹는데 그 횟수를 줄이자는 거예요. 횟수를. 그래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친구도 있고 2, 3일에 한 번씩 먹는 친구들도 있는데, 식습관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안 먹어? 이 맛있는 거를. 쌤도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거를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이자는 얘기예요. 왜냐면 나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돼서 노인이 돼서는 그때의 식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살이 되게 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먹던 이 식단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달걀 한번 먹어봅니다. 달걀은 단백질도 있고, 그 다음에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콜레스테롤도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근데 이 계란 안에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콜레스테롤이 나쁜 거다 생각을 해서 노른자를 안 먹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노른자가 엄청 비타민 A, D, E, K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2개, 1개 정도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이제 달걀 껍질 손쉽게 깨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깨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잘 안 까지면 막 이렇게 막 지저분해지고 막 그러는데, 일단 달걀 위아래를 구멍을 냅니다. 구멍을. 그래서 살짝 쳐가지고 끝에를 이렇게 살짝만 껍질만 다 까고 깠죠. 이렇게 깠죠. 반대편도 살짝 쳐가지고 살짝 쳐요. 살짝. 계란을 이렇게 딱 감싸서 바람이 새어나지 않게 손가락으로 감싸고, 여기서 입을 대고 하면은 이렇게 손쉽게 깔 수가 있어요. 한 방에. 알겠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닭가슴살이 지금 살을 빼보자 해서 하나 먹었던 게 닭가슴살. 이건 진짜 네, 보면 안 익었네요. 다시 그 다음에 먹기 전에 이걸 먹어요. 닭가슴살 통조림. 이거 먹기 편해요. 이거는 약간의 나트륨이 좀 있어요. 나트륨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햄버거 이런 거 먹는 것보다 이게 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고구마 이거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뭐다? 맞아요. 탄수화물. 그 유튜브에서 그 먹방 BJ들이 막 이렇게 하던데 잘 보이나요? 김치 한번 이제 얹어가지고 이 황상의 궁합입니다. 그래서 같이 탄수화물. 두부. 우레두부, 김치찌개도 들어있고 된장찌개도 들어있는 두부인데, 이게 뭐라고 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맞습니다. 단백질. 그래서 고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백질입니다.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하죠. 그걸 콩으로 만들었어요. 콩을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합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시폰 케이크 같아요. 촉촉합니다. 이가 안 좋은 친구 있죠. 이가 안 좋은 친구는 그냥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네요. 너무 밍밍하면 이때 뭐가 필요하다? 우리의 히어로 김치가 등장합니다. 김치는 그냥 아무데나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걸 뭐라 그러죠? 두부김치. 두부김치. 이거 밖에서 파는 겁니다. 두부김치에서 같이. 너무 맛있어요. 닭가슴살이 이제 익었을 것 같아요.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익었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닭가슴살은 딱 조리했을 때 바로 먹어야지 부드럽고 좀 비린내도 덜 나고 좋은데, 이게 좀 식고 나서 먹으면은 좀 너무 뻑뻑하고 좀 딱딱해지고 좀 비린내도 나는 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조리하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입으로 직행. 맛있는데요? 단백질, 우리의 세포, 근육, 머리카락,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입니다. 먹다 보면은 뻑뻑해요. 100% 살코기가 있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건 뭐다? 네, 맞습니다. 김치 딱 싸가지고 그냥 한 입에 그냥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먹다가 좀 목이 막힌다. 그러면 이제 우유가 등장합니다.
우리 우유는 뼈에 좋습니다. 뼈. 특히 여학생들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뼈에 있는 그 밀도, 골밀도라고 합니다. 골밀도가 점점 빠져요. 빠지면서 뼈가 쉽게 부러지고 다치게 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 우유를 먹게 되면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노인이 되어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왜냐, 뼈가 튼튼하니까. 이걸 꾸준히 먹어줘야 됩니다. 선생님도 이거를 이제 흰우유를 안 좋아했어요. 왜냐, 초코우유가 맛있으니까, 딸기우유가 맛있으니까,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것도 먹다 보면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흰우유만 먹으면은 이제 소화가 안 되고 좀 설사 나오고 소화 안 되고 그런 친구들, 그게 유당불내증 뭐 그거라고 하는데, 쌤도 처음에 그랬어요. 먹는데 소화가 안 되고 막 설사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먹다 보니까 이제 적응이 돼서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키가 되게 작았었는데 20살 때 키가 확 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쌤이 우유를 엄청 먹었어요. 키 작은 친구들, 근데 키를 더 키우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부터 오늘부터 당장 우유를 주문해서 매일 뭐 250이나 500ml씩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소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버나나는 슈퍼푸드입니다. 슈퍼푸드. 여러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피곤하고 막 나른해지고 힘 빠지고 그러죠. 근데 이게 피로회복제, 천연 피로회복제 슈퍼푸드. 피부 미용에도 좋고요. 포만감도 있고, 그다음에 아침 거르는 친구들 있죠. 그러면 하루에 아침에 이제 못 먹고 나온 친구 딱 2개. 어머니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머니들 밥 아침에 못 차려줄 때 바나나 2개. 이거 꼭 챙겨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꼭 챙기고. 해서 아침을 먹어야 뇌가 잘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 바나나는 몸에 있는 나트륨, 즉 소금,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이걸 예방해준다. 바나나는 진짜 항상 가방에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우리가 학원 다니다 보면은 쌤이 TV를 봤는데 학교 끝나고 이 학원 갔다가 끝나자마자 저 학원 갔다가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라면 먹더라. 라면. 너무 안 좋아요. 왜냐면 머리도 안 돌아오고 영양가도 없고 나트륨도 너무 폭탄이고. 근데 편의점에서 이렇게 하나씩 2개씩 팔거든요. 그래서 라면보다 바나나를 먹자. 바나나를 생활해야 됩니다. 슈퍼푸드. 맛있어요. 이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탄수화물 1차 에너지원. 맛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쌤이 아까 설명해 준 대로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한 좋은 음식들을 먹어봤는데, 여기 좀 어색한 친구들 있죠. 여기 친한가? 이걸 먹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먹되 좀 횟수를 줄이자. 얼마나 맛있어 이게. 친구들이랑 같이 이거 부모님이랑 가족들이랑 친척들이랑 밤에 치킨 하나 딱 시켜가지고 이 시원한 콜라랑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또는 2달에 한 번 먹자고 줄이는 방법으로. 왜냐면 이거를 이제 습관화하면 나중에 고생.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봤는데, 자, 화면을 보면은 음식별 1회 제공량당 칼로리 표가 나와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밥 한 공기에는 몇 칼로리라고 나와 있죠? 네, 300칼로리.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라면 한 봉지에 몇 칼로리였죠? 네, 500칼로리. 우리가 1일 권장 섭취 칼로리가 몇 킬로였죠? 1700. 남자는 2700, 여자는 2100. 한 끼당 남자는 800kcal, 그 다음에 여자는 700칼로리 정도 이제 먹어야 되는데, 라면 한 봉지만 해도 500칼로리가 돼요. 밑에 보면은 콜라 112칼로리, 프라이드 치킨 한 조각. 우리 한 조각 먹나요? 그냥 거의 1인 1닭이죠. 우리 221칼로리. 여기 몇 조각인가요? 한 10 몇 조각 있죠? 그러면 2000칼로리가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위를 보면은 피자 한 조각에 242칼로리.
우리가 또 피자 한 조각 먹나요? 반판 먹는 친구도 있고 그냥 1인 1판 먹는 친구들도 있죠. 그러면 엄청난 칼로리 폭탄을 먹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학생들 떡볶이 좋아하죠. 떡볶이도 200g에 200칼로리.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밑에서 네 번째 햄버거도 빅맥인 경우 510칼로리나 돼요. 음식이 진짜 칼로리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다음 표를 보면은 주요 운동별 칼로리 소모량이 있어요. 음식 하나 먹었는데 칼로리가 그렇게 많은데 운동해봤자 몇 칼로리 소비되죠? 걷기는 74칼로리. 이게 속도죠, 속도. 1시간당 3km 걷는 속도로 걸을 경우에 소비되는 칼로리는 74. 그래서 찾아봤더니 오른쪽 보면은 오른쪽 네 번째 달리기가 제일 칼로리 소비가 좋더라고요. 근데 1시간 하는 거죠. 1시간 368칼로리. 아까 어떻게 했나요? 라면 한 봉지가 500칼로리입니다. 500칼로리. 근데 아무리 달려봤자 368칼로리. 이게 30분당이네. 30분당. 30분 뛰었을 때 368칼로리. 그래서 라면 한 봉지를 빼려면 우리 몸에 들어왔죠. 칼로리가 500칼로리가 들어왔죠. 그래서 500칼로리를 빼려면은 거의 1시간을 뛰어야 된다는 거야. 1시간. 라면 하나 먹었다고 1시간을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쌤이 아까 뭐라고 했죠? 운동이 2, 음식이 8입니다. 8. 그만큼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봤자 음식 조절을 하지 않으면은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찔 수밖에. 이런 표들을 숙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식습관에도 좀 건강하게 조절을 해서 먹길 바라는데, 쌤이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피자, 치킨, 햄버거, 콜라 먹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줄이자는 거예요. 줄이자.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해서 아래 건강식들을 3끼 중에 한 끼 먹어도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은 성장기라서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 하루 3끼 그것만 충분히 먹으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운동량이 부족해지고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면 이제 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식단들을 통해서 살을 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이번 시간에 소개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식단 조절을 할 것인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땠나요? 새로운 사실인가요? 아니면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었을 텐데, 하여튼 중요한 점은 운동과 음식을 같이 조절해야 된다. 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음식이다. 하지만 운동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선생님이 운동은 체육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체육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운동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음식은 선생님이 어떻게 봐줄 수가 없죠. 왜냐면 여러분들이랑 집에서 먹고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알았으면 실천에 옮기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양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선생님이 설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을 테니까 잘 적고 제출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체력 운동, 어떻게 운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